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좀 헐렁해서 몸이 그렇다는 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차라리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중년이 되면 좀 헐렁해서 편한 옷을 좋아하게 돼요. 몸이 그렇다는 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좀 편하게 지내게 되는 건데요. 아내가 이뻐 보이지 않아서,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막 편해지는 걸까요? 권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심장이 두근거리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건데요. 편하다고 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부부 세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망이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가끔 남편이나 아내에게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결혼해서 오래 같이 살았는데 소중한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 말이 고작 이런 거라니. 이런 나쁜 감정이 실린 말들 때문에 이걸 듣는 아내나 남편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져요.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자기 말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분도 계세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자기 말만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이 중년 부부에게 일어나는 흔한 갈등인데요. 평소에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아내나 남편이 어느 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만남은 위험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극히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과 일상을 지겹도록 지내다가 나의 존재를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게 돼요. 이런 건 감정의 실수입니다.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진 거예요. 평상시에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많이 지쳐 있다 보면 한쪽에선 막혔던 대화가 다른 한쪽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심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생긴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가 좋은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불편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세요. 그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세요. 큰 숨을 쉰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아예 벗어나세요. 그 순간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참으세요. 말이 줄어들면 아프게 나갈 말의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치 않은 말인데 감정적으로 불쑥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감정을 담은 말은 부부 세계에서는 금지어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 상황보다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잖아요. 이미 불편한 상황인데 감정적인 말로 자꾸 나쁘게 키우다 보면 그 나쁜 경험을 부부가 서로 기억으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나쁜 경험이 계속 누적되는 부부들은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무리 좋게 마무리 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나쁜 감정을 섞은 말을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게 부부 관계가 좋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가끔 동네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미칠 듯이 막말하며 싸우는 부부들. 특히 아파트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윗집 아랫집 크게 싸우면 다 들려요. 매너 없이 막말하시는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할 거 없이 자기 감정에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예요. 그거 아세요? 자신에게 온 미친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자꾸만 옵니다. 익숙해져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감정이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내 몸에 남아서
습관처럼 돼버려요. 나에게 찾아온 나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은 모두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래 살았음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상황이 있어도 아내나 남편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항상 상황보다는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안 좋은 상황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지만 내가 함께 오래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는 계속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흘러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내가 함께 오래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마세요. 감정이 담긴 나쁜 말은 미움의 씨앗입니다. 이 미움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온몸에 퍼진 암은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말 실수하게 되죠. 그럴 때는 시간을 두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미안해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움이 잘 쌓이지 않게 됩니다. 나쁜 감정이 섞인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이런 말 들으니까 불편해.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 듣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알려주세요. 폭력적인 말은 계속 들어주면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아요. 살수록 어려운 게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일수록 오래 함께한, 오래 같이 지낸 시간이 긴 부부일수록 부부 세계 금지어 이거 하나만 지키신다면 기쁘고 행복한 결혼 생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감정 섞인 나쁜 말로 나의 아내나 남편을 아프게 했다면 이 말은 꼭 하세요. 미안해, 미안해. 반드시 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 말은 꼭 하자. 막말은 하지 마시고요. 막말하셨다면 미안해는 꼭 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